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예측의 필승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넥스트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넥스트를 안내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 성향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서 바로 안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재료랑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넥스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재료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철강 업종 내 수출 마진 1위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총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수 같은 경우에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항들, 재료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수출 중심의 종합 강관 제조 업체인데 국내보다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철강 업종이 좀 어려운 시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철강 섹터 중 영업이익률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관, 철강 섹터를 좀 살펴보면은 현대제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아제강, 그 다음에 슈스틸, 넥스틸 이렇게 해서 빅4 강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넥스틸은 이제 다른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유정관이 있고요. 유정관, 그리고 송유관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나 가스정, 굴착 등에 좀 사용이 되고,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천연가스, 고압, 도시가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관 같은 경우는 물, 증기를 수송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넥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하반기에 경주 공장의 설비가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유일 아시아 최대 대구경 까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26인치 대구경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유정관이랑 그 다음에 해상풍력 등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신규 시장 진출의 캐파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 소구경 위주로 해서 매출을 좀 강가를 받았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대형 구조물에서 사용이 되는 대구경까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적인 부분이 좀 밝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강간 생산량이 높아집니다. 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강관, 그러니까 유정관이죠. 유정관이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캐파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마진이 1위이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 때 이제 미 트럼프 행정관이죠.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확장법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고율 관세를 좀 면하는 대신에 강관 수출량을 쿼터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쿼터제로 바꾼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네 한국, 우리나라, 미국한테 500톤만 연간 500톤만 수출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넥스틸이 전부 다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제강, 슈스틸, 넥스틸 빅4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가 이제 논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넥스틸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 최대로 많은 쿼터를 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강간 수입 비중이 한국의 압도적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좀 호재로 좀 작용을 됐고,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높은 품질과 저렴한 판매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세아제강, 휴스틸이 거의 경쟁 업체들이 죽어 나갔지만은 넥스틸만 오히려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제 철강 업종 이제 경쟁사를 좀 보게 되면은 원소재, 그러니까 즉 원자재죠. 원소재 조달 부품은 대부분 포스코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원소재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뭐 현대제철이라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판매 단가를 뭐 100원으로 잡았는데 뭐
높았다고 해서 뭐 200원을 잡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 평균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형 빅4 기업들에게는 거의 공평하게 원자재 가격을 납품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수출 비중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수출 비중이 높으면 평균 판매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판매 단가가 높아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4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수출 마진이 1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수출 마진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내 유일 아시아 최대 대구경까지 생산시설 제품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넥스트의 경우 알짜배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중소구경 업체, 중소구경 위주로 매출을 생산이 됐다면은 이제 대구경까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함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유정관이 이제 생산량이 좀 캐파가 많이 넓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적인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비중 마진이 전체 100%의 중에 73%로 달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넥스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달러가 강달러, 킹달러라고 하면은 이제 호재로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은 아마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성향률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넥스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년도에 시가 배당률 9%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100만 원을 내가 이 종목에다 매수를 했으면 9%가 배당률로 좀 들어와요. 여기서 24%를 좀 세금을 좀 떼긴 하는데, 결국에는 9%는 엄청나게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이연금을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는 등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서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관광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굉장히 고성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수출 단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감소세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배럴당 지금 현재 이제 최대 90달러까지 이제 상회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가 수출 가격이 상승세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유가 뭐다? 유가가 상승하면 이제 유정관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수출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출 가격이 상승되면은 수출 마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익 전망치를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전부 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이 마련이 된 거죠. 결국에는 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현재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일수록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넥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돼도 지금은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많이 높은 넥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유정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수출 단가가 이제 952달러였어요. 근데 3월 들어서는 1183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높아졌죠. 23%나 좀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부분에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원화로 바꾸면, 이게 달러인데 원화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대략 30만 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넥스텔 같은 경우는 유가적인 부분 상승, 달러적인 부분이 상승을 하면은 결국에는 2024년도에도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배당률,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현대제철의 매출 총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뭐 세아장관 같은 경우도 엄청 높고, 뭐 슈스틸 같은 경우도 높고, 넥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요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요 정도라고 하면 넥스텔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1,000만 원 매출이 나오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단위로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넥스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넥스트이 엄청나게 알짜배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넥스트는 어디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가 어딘지 좀 살펴보면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일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던 거를 보고 있는데,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예, 11,500원에서 현재 이제 최저점 6,400원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요 사이까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부위를 지지하는 형성을 보여주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월 동안 요 박스권 안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정관이 많이 생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상승할수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요 박스권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증시가 최근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어요.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위를 높여가고 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오고 있다. 그러면 보다 한 번 더 크게 장대 양봉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에서 이제 여기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매물대량이 좀 많이 높은데, 요 바닥권까지는 더 이상 이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 매수는 일단 여기에서 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자들도 요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야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한때는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번씩은. 무슨 해상폭력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더라도 한때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우린 요 정도 캐파를 정도 먹으면 돼요. 뭐 5% 수익이 됐든 뭐 10% 수익이 됐든 우리는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물론 넥스트릴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배당률이 작년에 2023년에 9%나 좋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킹달러 유가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요 근접까지 배당 성향률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가장 저점 부위고 가장 저평가돼 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 바닥권까지 기다리지는 말자고요. 요 박스권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바로 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 요 박스권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데 요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잡아서 12,000원까지, 1차적으로는 이제 11,000원, 좀 늦게 잡으신 분들은 뭐 만원, 이렇게 3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넥셀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배당률도 굉장히 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도 마찬가지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강세여서 외국인 자본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고 있지만, 넥스릴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 동안 요 박스권이다. 그렇다면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뭐 9,000원을 뚫면 만원, 11,000원, 공모가까지 일단 상회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넥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가가 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점 부위에서 매수해서 고점 부위에서 매도, 3%가 됐든 5%가 됐든 뭐 10%가 됐든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넥스트를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들은 당연히 공모가 11,500원이니까 11,000원까지 일단은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주가가 빠질 대로 빠졌고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더 이상 뭐 법제도가 만약에 리스크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넥스트는 한 번 더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강 쪽 관련돼서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올 수도 현재로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적인 부분, 수출 부분도 1위, 영업 부분도 1위, 관련돼서 잘 지켜보면은 마진율이 1위, 잘 지켜보면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체험방 관련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보유 종목 중에 재료 분석이 좀 필요하거나 종목명을 이제 댓글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넥스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